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리를 하실 때 SCR이나 트랜지스터처럼 많이들 보시게 되는 부품 중 하나인 MOSFET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R이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과 같은 소자들의 측정 방법은 제가 수리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MOSFET에 관한 부품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아두시면 수리를 하실 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양은 파워 TR이나 SCR 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구글 등에서 제품 전면에 인쇄된 부품 번호를 입력하여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시면 부품의 종류와 자세한 스펙을 아실 수 있습니다. MOSFET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인데요. 해석해보면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는 의미입니다. 용어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수리하는 입장에선 동작 원리라든가 복잡한 구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부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는데요. 이 부품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스위칭 작용입니다. 신호를 받아서 스위치처럼 온오프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기를 통해서 어떻게 불량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고장난 전동 킥보드의 컨트롤러 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MOSFET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MOSFET을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기에 다이오드 모드에 넣으시고 드레인 쪽에 플러스 단자를 대시고 소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를 대줍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드레인 쪽에 플러스 단자를 대신 후에 게이트 쪽에 살짝 한번 대주시고 다시 드레인 쪽에 대시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연결됐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마이너스 단자를 떼시고 게이트 쪽에 살짝 대주시면 또다시 전류가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단자를 댄 상태에서 플러스 드레인 쪽에 있는 플러스 단자를 게이트 쪽에 살짝 대주시고 다시 대주시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떼었다가 다시 붙여보셔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떼었다가 다시 붙여보시면 계속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자, 마이너스 단자를 떼어서 이제는 게이트 쪽에 살짝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떼주시고 다시 연결하시면 전류가 끊겼습니다. 플러스 단자 연결하시면 다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플러스 단자에 대줬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단자를 게이트에 살짝 대줬을 때 전류가 끊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극성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꿨을 때 약간의 저항값이 나오긴 합니다만 상관은 없습니다. 플러스 단자를 게이트 쪽에 대주시고 다시 대주시면 전류가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이너스를 대주시면 전류가 다시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제가 컨트롤러에서 분리한 이 부품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단자에 대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게이트 쪽에 플러스를 한번 대주신 다음 다시 해보시면 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 부품은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부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고장난 컨트롤러 보드에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품이 불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주시고, 자,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를 대주시고 다시 전류가 끊겼습니다. 극성을 바꿔주신 후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단자를 게이트에 살짝 대주시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단자를 대주시고 전류가 다시 끊겼습니다. 자, 이 부품은 살아있네요, 그죠? 자, 이 부품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품 테스트기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 새 제품을 한번 부품 테스트기로 한번 물려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모스펫이라고 뜨네요, 그죠? 자, 조금 전에 정상 부품이었습니다. 떼어낸 부품 중에서 유일한 살아있는 부품인데요.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부품으로 인식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모스펫이라고 뜹니다. 자, 그럼 불량 부품을 끼웠을 때는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라고 나오네요, 그죠? 모스펫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불량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이오드로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스펫이라고 뜨지 않겠죠? 자, 이것도 역시 다이오드로 표시가 되네요. 자, 이 두 제품은 불량입니다. 제가 떼어낸 이 컨트롤러 보드에서 4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품을 떼어냈나요? 4개 정도 떼어낸 것 같은데요. 4개 떼어냈네요. 만약에 이 모스펫을 새 부품으로 구입을 해서 4개를 교체해 준다면은 아마도 이 컨트롤러를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컨트롤러의 용량을 더 늘리고 싶다면은 아마 지금 단자가 지금 5개, 모스펫 5개가 필요하도록 PCB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분리한 것은 4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 더 추가해서 모스펫을 연결해 주면은 좀 더 많은 용량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스펫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스펫을 가지고 간단한 테스트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브레드보드를 가지고 간단한 모스펫 테스트 회를 하나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이것은 브레드보드라고 부르는 납땜을 하기 전에 미리 회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드보드라고 해서 일명 빵판이라고도 많이들 불렀는데요. 이 보드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세로 이렇게 가로로 쭉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쪽은 이쪽으로 분리돼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구멍 5개는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회로를 구현할 때는 조그만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회로를 구현하실 때는 이렇게 좀 큰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브레드보드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 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브레드보드를 가지고 한번 모스펫 테스트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모스펫 부품이 하나 필요합니다. 꽂아주시고요. 적당한 자리 이렇게 꽂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선이 되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서로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꽂아 주시고 지금 이게 플러스로 들어간 쪽에서는 보호를 위해서 LED 보호를 위해서 1K짜리 장 하나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K 쪽에서는 플러스 단자를 플러스 점퍼선을 하나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모스펫 드레인 쪽으로 하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LED 쪽을 드레인 쪽이니까 중간에다 드레인 쪽에 꽂아주시고, 자, 게이트 쪽으로는 지금 스위치가 2개가 들어가죠. 자, 스위치를 연결하실 때는 좀 멀리 띄워서 넉넉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게 온 스위치고 이게 오프 스위치인데요. 스위치와 온 스위치가 게이트 쪽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온 스위치가 지금 같은 공통으로 하나가 게이트 쪽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스위치 하나는 플러스 쪽에 연결해 주시고요. 플러스는 이쪽이죠. 오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에 하나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를 만들면 되겠죠. 이쪽 마이너스 하나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는 이쪽 플러스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고요. 스위치가 자꾸 튀어나오네요. 자, 다음은 이 2개의 스위치를 서로 중간에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고요. 자, 소스 쪽에도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죠.
마이너스를 하나 내려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스 쪽에서 게이트 쪽에 입력을 넣어주시는데, 자, 공통이었기 때문에 공통 쪽으로 하나 이렇게 물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헤더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쪽이라 그랬죠. 자, 플러스 쪽에 플러스 단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 리드를 하나 빼서 넣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인데요. 걸어서 이렇게 마이너스와 넣어주겠습니다. 헤더가 연결이 다 되었는데요. 자, 이 플러스를 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게이트 쪽에 플러스가 인가되어서 LED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게이트 쪽에 마이너스가 인가되면서 LED 등이 꺼져야 정상입니다. 스위치가 작아서 잘 빠지네요. 큰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네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온 버튼입니다. 이게 눌러주시면 플러스가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면서 LED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말썽이네요. 자, 오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게이트 쪽에 마이너스가 인가되면서 스위치가 닫히겠죠. 자, 여기서 정상적인 FET를 연결을 꽂아주시면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불량 FET겠죠. 뽑아주시고 다시 이것도 불량이네요. 자, 유일하게 조금 전에 분리한 FET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FET입니다. 잘 작동하고 있죠? 정상 FE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ET 같은 경우에 게이트 쪽에 아주 미세한 전류만 인가되어도 온오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터치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단자를 이렇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이트 쪽에 단자를 마이너스와 연결해주면 당연히 꺼지겠죠. 다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단자를 터치하면 ON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마이너스 쪽에도 마찬가지로 두 단자를 이렇게 터치만 해도 꺼집니다. 회를 잘 이용하시면 터치 스위치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LED 대신에 만약에 모터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터를 한번 달아볼까요? 모터를 돌아가는 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종이를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N을 누르시게 되면 모터를 돌리시려면 이 저항을 없애야 되겠네요. 그죠? 저항을 빼주시고 바로 하나 물려 보겠습니다. 연결 안 됐네요. 잘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모스펫을 이용해서 어떻게 모스펫이 스위칭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회로를 한번 구현해 보았는데요. 자, 이 회로도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모스펫 테스트기인데요. 방금 전 회로도를 그대로 맞는 기판에 제가 납땜을 해서 구현을 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모스펫을 꽂을 수 있도록 제가 소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게이트 드레인 소스죠.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온 버튼을 눌러주시고 온, 오프. 이렇게 온 오프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LED가 들어온다면 이 모스펫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모스펫 테스트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컨트롤러를 수리하시다 보면 모스펫 부품을 많이 보실 텐데요. 수리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